안녕하세요, 조스매니아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추억의 올드건 시간으로 아카데미 스미스 웨슨의 M5906 리뷰입니다. 네, 92년도에 쿠엔틴 타란티노의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영화는 쿠엔틴 타란티노가 개인적으로 스미스 웨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는 영화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스미스 웨슨의 659, 639, 6906까지 스미스 웨슨 매니아들을 위한 영화라 할 만큼 모든 아름다운 장면을 모든 다각도에서 잡은 영화였었습니다. 하필 그때에 맞춘 것인지 아카데미에서 발매해준 스미스 웨슨의 라인업이 92년을 필두로 줄줄이 발매가 되었었는데요. 지금도 발매가 되고 있는 5906은 스미스 웨슨의 라이센스 문제로 각인이 삭제돼서 발매가 되고 있어서 그리 많은 인기를 얻지는 못하고 있지만, 초기 발매된 아카데미 시리즈의 M5906은 거의 완벽한 스미스 웨슨의 각인과 안전장치 및 디코킹 레버의 재현 등 뛰어난 재현도를 자랑하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92년도의 초판과 94년판의 제품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제품 상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먼저 92년판의 초판 제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듯한 느낌이 살아있죠. 이 그림 자체는 이게 마루이에서 초반에 에어건으로 옛날에 나왔었던 그런 시리즈를 그대로 답사한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 마루이 제품을 카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제조입자가 스티커로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붙여서 나왔었습니다. 1대1 스케일 하이 퍼포먼스 어셈블 플라스틱 모델건 하이파워 에어핸드건 시리즈 13번째 라고 이렇게 나와있네요. 13번째 시리즈로 파워 좋다 나와있고요. 본 제품은 색상이 실물과 다름으로 유의용으로 판매, 소지하더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있지만, 글쎄요, 요즘의 법하고 좀 다르죠. 6mm 비비탄 사용하고 있고요. 소프트건 아카데미 마크, 정말 그리운 아카데미 마크입니다. 18세 이상의 제품이었었네요. 제품 보면 진짜 안에 있는 그 제품을 그대로 찍은 거라고 알 수 있는 게 메이드 인 코리아 각인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스미스 웨슨 M5906 완성품 되어 있고요. 정밀 구경의 특수 알루미늄 파이프로 이제 바렐 내부에 정밀 바렐이 들어가 있습니다. ABS 썼고 비비탄 사용되고 있고요. 표적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측면의 모습 볼까요? 측면은 참 추억이 물씬물씬 나는 약간 좀 고급스러운 상자이죠. 요즘엔 좀 보기 힘드는, 요즘 많이 세련됐긴 했지만 이때는 좀 이때 나름대로의 조금 정성과 나름의 어떤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패키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사람에게 발사 금지만. 전면부의 모습인데요. 네, 전면부의 모습에는 여기 13,000원 가격이 쓰여있네요. 1대1 시리즈. 반대쪽 구성과 또 다르게 블랙으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블 액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슬라이드를 뒤로 당긴 뒤 안전장치를 아래로 내리면 방아쇠를 당기더라도 해머가 하프코크 위치로 고정되어 해머는 움직이나 총알은 발사되지 않는다. 안전장치를 위로 올린 후 방사 당기면 총알이 발사된다. 디코킹 레버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네요. 92년판이었습니다. 네, 94년판의 제품입니다. 94년판 제품 역시 같은 제품이긴 하지만 패키징이, 디자인이 좀 달라졌죠. 2년 이후에 발매된 제품이라서 상당히 조금 고급스럽고 이렇게 사진을 이용해서 작업을 했네요. 보면 역시 똑같은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카데미 마크 들어있고요. 다만 조금 뭐 이렇게 정밀 발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삭제가 되어 있고요. 자체 검사필 1994년 4월에 발매가 된 제품입니다. 실물과 동일한 더블 액션 방식, 이때까지만 해도 요 디코킹 레버가 살아있는 그런 제품이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고요. 네, 앞부분에서 빠졌던 부분이 여기로 내려가 있네요. 총신에는 정밀 구경의 특수 알루미늄 파이프. 이 부분이 되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집단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파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알루미늄 바렐을 쓰면 그런 요소가 좀 좋습니다. 앞부분의 모습
가격이 조금 삭제가 됐는데 이게 아마 9,500원이었네요. 네. 94년도에는 9,500원. 역시 똑같은 1:1 스케일 에어건 열쇠 오브제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는 최초로 내부 이런 사진이 좀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블 액션 설명 올라가면서 제품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들어있네요. 네, 94년판이었습니다. 그러면 내부 개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92년판 내부 개봉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봉해 보면 역시 요즘에는 많이 없어진 타겟지가 같이 들어있네요. 타겟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종이에다 낀 다음에 쏘면 되는 요소들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넣어줘서 되게 고마웠었어요. 요즘엔 많이 좀 역시 타겟지가 부품 조립하기 전에 주요 내용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클립으로 되어 있었네요. 서비스 센터가 보통 한 5장 정도 넣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역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먼저 볼까요? 네, 설명서 보면 스미스 웨슨의 각부 명칭, 해머, 안전장치, 그립, 손잡이라고 하죠. 탄창 분리레버, 방아쇠, 슬라이드와 몸체 프레임이라고 하죠. 부분도 되고 있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탄창이 좀 바뀌어져서 나왔는데 이건 실탄창이라고도 하죠. 실탄창과 좀 중간적인 탄창이긴 한데요. 역시 이렇게 일일이 이 부분을 이렇게 넣어서 총알을 이렇게 장전해서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탄창을 사용하였습니다. 안전장치 가동 부분을 보이는데 안전장치를 위로 올리면 사격할 수 있고 내리면 안전장치를 아래로 내리면 슬라이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전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인 거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슬라이드를 당겨 놓지 않는다. 이 왜 그러냐면 슬라이드를 당겨 놓으면 스프링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워가 약해진다든지 좀 그런 요소들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닫아 놓는 쪽으로, 발사해 놓는 쪽으로, 장전해 놓지 않는 쪽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뒤에 주의사항들 나와 있네요. 정말 정감 있는 모습들이죠. 역시 절대 하면 안 돼. 눈을 보면서 쏘지 말고 아이라든지 동물한테도 절대 쏘면 안 되고요. 총알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절대 사람에게 겨누지 말고. 군대에서도 총알이 없더라도 총을 사람에게 겨누면 3년 동안 재수없다고 하니까 절대 아무한테나 겨누지 마십시오. 설명서였고요. 네, 내부 구성 보겠습니다. 내부 구성 보면 상당히 내부 구성 보면 상당히 정성스럽게 되어 있죠. 쇠탄으로 보이지만 플라스틱 맥기로 되어 있는 총알입니다. 상당히 가볍고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주의사항 스티커로 부착되어 있고 스티로폼 박스로 되어 있었었네요. 제품이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네, 94년판 한번 역시 개봉해 보겠습니다. 94년판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타겟지, 똑같이 한 획 또 빠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여기도 클립이 있었던 것 같은데 클립이 녹슨 자국이 남아 있죠. 내장이 들어있고요. 설명서 역시 똑같은 설명서입니다. 똑같은 제품이다 보니까 설명서를 그대로 같이 사용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역시 애프터 서비스 관련된 연락처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AS 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92년판에는 한글로 애프터 서비스라고 이렇게 써있었던 기억이 나요. 네, 역시 내부에 보면 바뀌었죠. 스티로폼에서 플라스틱 블리스터 방식으로 제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탄창이 역시 빠져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장착할 수 있도록 제품이 따로 나와 있고요. 역시 플라스틱 근데 맥기로 되어 있는
실버탄이 들어있네요. 역시 똑같은 스티커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최근에도 발매되는 시리즈 외에도 중간적 제품이 한 종류가 더 있었는데요. 그 제품은 디코킹 레버의 삭제로 몰딩 작업으로 생략된 반면 탄창이 개량되어 실탄창의 고질적인 불량 문제를 해결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늠자가 M5906에 조정식 중형 가늠자가 추가되었었죠. 그 이후 강남 모형에서 발매된 6906 라인과 모니카에서도 같은 라인업의 바리에이션들이 많이 발매되어 판매가 되었었습니다. 스미스 웨슨의 반자동 권총의 첫 주자는 역시 아카데미에서 LSJ를 카피하여 발매하였던 M645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콜트보다는 왠지 투박하고 큰 권총이 어린 학생들이었던 저에겐 무척 큰 권총 같은 느낌에 그리 많은 인기를 얻지 못했었습니다. 지금이야 워낙 귀하신 존재가 되어 고가로도 구매하기 어려운 존재들이 되어버렸지만 당시엔 콜트 콤뱃 커맨더의 아성을 쉽게 넘기는 어려웠죠. 그 이후 발매된 베레타로 더군다나 스미스 웨슨은 더욱 투박하고 멋없는 권총으로 각인이 되어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645보단 조금 짧은 슬라이드 바렐의 659, 639, 39 시리즈에 활약하는 영화를 접하게 되며 92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밀리터리 합의가 워낙 부족했었던 당시 상황에선 주로 권총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데는 할리우드 영화가 큰 몫을 차지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품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은 당시 92년도 컬러 파츠 규정에 맞춰서 각 파츠가 이렇게 실버 맥기로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94년판과 92년판 모두 같은 금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리뷰는 이 92년도 에어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가형 에어건에서 많이 생략되는 안전 레버, 이 총에서 이제 디코킹 기능까지 있어서 디코킹 레버로 불려지는데요. 이 파츠는 가동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격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파츠를 좀 무리한 힘으로 좀 힘을 가해가지고 자주 부러진 그런 자료 사진들이라든지 그런 소장품들을 많이 봤는데요. 좀 잘 부분은 잘 좀 조심해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물론 무리한 힘을 조금만 가해도 자주 부러지게 되어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가동이 되는 요소만으로 만족스럽다 할 수 있겠네요. 이 레버는 이런 식으로 장전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리면 슬라이드가 이렇게 잠겨져서 발사를 이렇게 장전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이렇게 구동시킨 제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다시 올릴 때는 한쪽만 올리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이렇게 양쪽에서 올려서 이렇게 좀 하면은 완성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총의 가장 큰 매력적인 요소인 이 각인 부분인데요. 각인의 중요성을 정말 보여주는 제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스미스 웨슨이라 제대로 적혀있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메이드 인 USA인데 메이드 인 코리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미스 앤 웨슨 스프링필드 매사추세츠의 그 약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넘버도 시리얼 넘버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립에까지 역시 스미스 앤 웨슨이 잘 적혀 있는데 한 가지 이 부분에서 이제 스미스 웨슨 마크는 좀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원래 반대쪽에도 여기에도 스미스 웨슨 마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역시 그 부분도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그립에 스미스 웨슨 마크가 되어 있고 맥기 파츠 이 부분 역시 이건 맥기 파츠가 아니라 얇은 철판으로 기억하고 있네요. 역시 바렐 부분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맥기로 되어 있어서 칼라 파츠로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빈탄을 발사하실 때는 총알이 걸려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렇게 입을 막고 이렇게 발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열어놓은 상태에서 발사를 자주 하다 보면 스프링이라든지 이 공탄 발사 있었을 때 피스톤이 자주 망가지는 문제가 발사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이렇게 장전하시고 주둥이 막고 발사해주죠. 탄창 부분도 몰드가 아니라 실제로 가동이 됩니다.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고 내리시면 실탄창이 이렇게 개방이 되는데요. 실탄창 같은 경우 이런 실탄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걸 끝까지 내려서 걸어놓은 상태에서 총알을 여기다 넣고 올린 상태에서 이거 딱딱 걸어주시면 총알이 탁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총알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닫고 넣어놓으시면 안쪽에서 자동으로 걸리게 됩니다. 보시면 이걸 내린 상태에서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걸어주시면은 여기서 총알이 딱 걸려있는데 너무 세게 팍 튀어보이면 총알이 확 튀어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작동해줍니다. 네, 그럼 제품 발사해 보겠습니다. 조스매니아 불사이 테스트로 총 10발을 4.5m 거리에서 발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탄성은 상당히 뛰어납니다. 거리가 짧은 이유로 한몫했지만 강하지 않은 파워에 비해 집탄성은 좋은 게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바렐 내부에 알루미늄 정밀 바렐을 채용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추억의 올드건으로 오늘은 아카데미의 명작 중 하나라 자부할 수 있는 M5906 시리즈의 초기작들을 소개해 보았습니다. 리뷰를 하면서도 할아버지들급이라 조심스레 발사를 해보지만 그래도 곧 수명이 다할 것 같은 기분에 매번 조마조마하게 되네요. 그래도 이 제품은 제법 짱짱한 느낌이 살아있어서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수지의 개들에서 등장하는 659, 639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같은 계열의 권총이라 언제나 영화를 보면 찾게 되는 제품들이네요. 추억이 많은 제품이라 구할 당시부터 돌아가면 끝도 없는 문방구 보물찾기로 이야기가 셀 것 같아서 문방구 보물찾기는 다음 시간의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추억의 올드건 M5906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추억의 먼지 가득한 올드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번이었습니다.